자, 두 번째 대기 중에 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기상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해요. 자, 공기 중에 수증기 또는 그 지상에 있는 물은 이 두 가지 현상이 주로 일어나는데요. 증발이란 물 표면에서 수증기가 그 물이었던 애가 공기 중으로 수증기가 되어 나가는 현상, 자발적인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응결은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어서 떨어지는 과정을 응결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증발과 응결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공기 중의 수증기 양에 따라서 항상 두 가지 현상의 양이 차이가 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공기 중의 수증기 양을 이야기합니다. 자, 포화의 경우에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해요. 아까 말했다시피 증발은 항상 일어나죠. 자, 동시에 응결도 일어나는데 이 양이 증발되는 양과 응결되는 양이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포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불포화라고 하는 건 포화가 안 됐다라는 뜻인데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덜 차서 수증기로 더 들어가도 되는 상태를 말해요. 자, 그래서 표면에서 증발되는 양은 이만큼일 때 공기 중에서 응결되는 양은 증발되는 양보다 적은 이러한 수증기의 상태를 우리는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포화와 불포화 상태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포화될 때의 상태를 온도에 따라서 측정해 본 게 바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입니다. 자, 포화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온도에 따라 최대로 포화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온도마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을 질문할 때는 보통 뭐부터 이야기하면 첫 번째 여기 들어갈 게 온도입니다. 자, 3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30도일 때 포화될 때의 수증기량 요 양이니까 바로 30.4g이 되는 거죠. 20도씨일 때는 요 점에서 만나니까 17.3g, 그 다음에 10도씨에서는 9.4g이 바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할 수 있죠. 즉, 포화 수증기량은 해당되는 온도에서 이 포화 곡선 위에 있는 그 점의 수증기량을 읽으면 그게 바로 포화 수증기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슬이라고 하는 거는 밤새 차가웠던 공기가 다시 따뜻해지면서 밤새 그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밤새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다시 물방울이 되어 풀잎에 맺힌 현상을 이슬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슬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슬이 생기는 온도. 자, 이슬은 응결되는 현상이니까 응결이 그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이 시작될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합니다. 자, 즉 포화 수증기량은 그 수증기량을 의미하는 반면 이슬점은 해당하는 온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증기량이 30.4g이다 per kg. 온도에 상관없이 그때의 수증기량이 30.4g이다. 그러면 이때의 이슬점은 항상 30.4g일 때 포화되는 온도는 30도이기 때문에 그때 30도씨라고 읽죠. 즉, 그 수증기량에 해당하는 포화될 때의 온도를 찾으시면 이슬점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17.3g일 때는 온도에 상관없이 20도의 이슬점을 갖고 9.4g일 때는 10도씨. 그리고 해당되는 그 질량에 따라서 해당하는 그 포화될 때의 온도, 그게 바로 이슬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현상으로 캠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것들, 그리고 이슬이나 안개와 같은 것들은 바로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이
포화될 수 있는 수증기량의 변화로 인해서 물방울이 생기는 응결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얘네들은 다 응결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평상 다른 처음의 온도보다 나중에 온도가 다 냉각이 됩니다. 자, 냉각이 되니까 온도가 떨어지니까 포화되는 그 수증기량이 포화될 때에 해당하는 그 온도가 맞닥뜨리게 되죠.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슬적, 즉 이슬점을 만나게 되면 그 이후부터 물방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될 수 있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불포화였던 애들이 포화 상태로 다시 바뀔 수가 있게 돼요. 냉각이 되면 이슬점이 낮으니까 불포화일 땐 따라서 그때부터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바로 요 세 가지 현상인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공기 중에 이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량이 이제 실제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의미하는 상대 습도가 나오는데요. 습도라고 하는 거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에 대해서 현재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차지하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습한 거고, 부족하다면 건조해서 불포화가 심하기 때문에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위 그래프에서 보면 포화 수증기량은 바로 요 곡선상에서 찾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 어떤 그 지점의 온도가 30도인데 수증기량이 17.3g이었어요. 이 뜻은 30도일 때 17.3g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곡선 위에 있는 요거니까 이때의 상대 습도를 구하라고 하면 30.4g 분의 실제로 있는 17.3g 곱하기 100으로 계산해야지만 100으로 계산해야지만 상대 습도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방식으로 상대 습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포화 곡선을 이용해서요. 자, 이러한 상대 습도와 기온과 그 다음에 이슬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루 동안에 이제 이 값들의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자, 여기는 당연히 0시일 테고 여기는 24시겠죠. 자, 밤 여기부터 한 12시까지가 바로 밤일 텐데요. 아니네. 이렇게 12시 이렇게 하면 여기가 24시인가? 어쨌든 기온이 가장 높을 때 요때일 텐데, 자, 어쨌든 보면 지금 상대 습도와 그 다음에 기온 간의 그래프가 반대가 되어 있죠. 자, 상대 습도라고 하는 건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인데 기온에 따라서 이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는 걸 보았죠. 자,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될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최대 양이 늘기 때문에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아도 그러면 습도는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비교 가능한 게 바로 이 부분이 이슬점인데 이슬점 하루 종일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슬점이라고 하는 거는 응결될 때의 온도라서 수증기량이 정해지면 딱 정해진 온도가 있어요. 즉 온도의 변화가 없다, 하루 동안의 수증기량이 변화가 없다는 걸 의미하고, 즉 습도에서 위쪽 요 현재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서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나게 되면 상대 습도가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기온이 떨어져서 포화 수증기량이 줄면 상대 습도는 상대적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이 그래프가 거꾸로가 되는 이런 형태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하루 동안의 이런 날씨 맑은 날 이러한 특징을 갖는 것도 이런 상대 습도와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구름과 강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